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에 이어 탈주에 폭행까지 최근 창원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외출 제한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자장치 착용 전과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에 마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심야 외출 제한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맞닥뜨리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이 출입 제한 시간인데 이때 외출을 하게 되면 뭐 경보음이 울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외출 제한 위반을 포함해서 이 전자장치의 훼손 그리고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대상에게 접근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낮에는 어떻습니까? 뭐 특정한 시간, 장소,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치 파악이 되는지, 또 혹시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는 어떤 경보음이 울리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특정한 시간대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네. 끊었을 경우에는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즉시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소아성애자가 학교를 비롯한 아동 관련 시설에 가까이 가면 뭐 알람이 울린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치 추적 기능 말고 네. 다른 기능이 있나요? 네, 일단 외국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네. 외국은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자, 즉 행위자의 자유 제한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음주라든가 이런 알코올 중독자,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네. 어떤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해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요, 위치 추적 장치만 일단 부착하고 있지 이런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또는 또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경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일차원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은 이제 대응책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에 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죠? 네, 일단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즉시 이 담당 보호관찰관이 112 종합 상황실에 즉시 이 신호를 전파를 하고요. 네. 인근 지역 경찰에게 순찰을 의뢰하여 이런 체계를 가축해서 신속히 대응한다라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어떤 정보 공유나 공조 체계는 잘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번 강윤성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 초동 조치상의 어떤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강유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자 중에서도 물론 이런 그 소급표 어떤 적용 때문에 우범자 관리, 즉 경찰의 우범자 관리 범위에 들지 않아서 신원 조회상에서 전혀 조회가 되지 않고 네. 부착 여부 자체도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예. 또한 이런 범죄 경력 조회 자체도 이런 일선 경찰에서는 어떤 까다로운 법적 제한 때문에 조금 범죄 경력 조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도주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5번이나 넘게 이렇게 뭐 방문을 했지만 네. 체포 수색 영장이 없어서 내부를 살피지 못해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네.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전자장치 감시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보호감찰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전자발찌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 2008년인데요. 네. 도입 당시에 부착자는 150여 명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13년 정도 지났는데 4,800여 명으로 30배 정도 증가했고요. 예. 이에 비해서 감독자 수는 2008년 50여 명에서 280여 명으로 한 6배 정도만 증가해서 네. 턱없이 뭐 모자란 수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 뭐 산술상의 계산으로서는 1인당 그러니까 보호관찰관 1인당 관찰하는 대상자 건수가 17.3건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는 단순한 어떤 산술적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 한 명이 24시간을 근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제 가석방자 중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또 전자발찌 부착하는 게 가능해져서 네. 가석 관계 이런 그 부착자 대상자들은 관찰 대상자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